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계사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2학년 세계사, 1학년 사회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기말고사 때 사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좀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현재 2학년은 세계사, 중3 사회 한국사, 중등부만 100명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동찬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시간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말의 템포도 좀 빨리 좀 진행해서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동찬 강사라고 합니다. 강의 경력은 16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뭐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제 과목 특성상 사회탐구거든요. 대치동, 송도, 일산, 평촌, 그 다음에 6년 전에 러브콜을 받고 중계동의 은행사거리에서 사회탐구 중등 고등 대표 강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조교 팀장님이신데요. 짤막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도와서 학생들 7개월 관리나 시험 관리 등 전반적인 학생 관리를 하고 있는 김하늘 조교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과목별 커리큘럼인데 커리큘럼이라기보단 일종의 계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세계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어머니들께 좀 수요져서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중학교 1학년 초6 어머님 계실까요? 두 분 정도 계시네요. 현직 중학교 2학년 어머님 계실까요? 네 분 정도 계시고 중3 어머님 계실까요? 중3 어머님. 네. 가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2 때는 세계사를 배웁니다. 이 세계사는 그게 동양사, 서양사가 메인 포인트고 나머지 이제 비주류사도 있습니다. 뭐 인도사, 서아시아사, 심지어는 아메리카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지금 중등 어머니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이들 포기하고요. 심지어는 이 세계사라는 과목을 단순하게 암기 과목으로 바라봤다가 자사고 특목고에 진학조차도 안 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사고나 대일 외고 이상급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널리 봤을 때 사회탐구 영역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은 한국사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이 한국사는 전근대사 중심으로서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까지라는 건 조선 후기 이후 흥선대원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즉 근현대사는 포함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잘 안 돼요. 그건 고1 때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시면 독립적인 과목이 또 생깁니다. 사회라는 과목이고 사회는 정치, 경제, 지리 여러 가지 파트를 총 망라하는 게 사회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시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중3 한국사는 단순하게 중3 내신 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고1 내신 한국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중심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석기 시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모든 영역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직속 제자들은 중3 때부터 저랑 함께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한국사 보통 1컷 도배되고 있습니다. 대신여고, 영신여고, 재연고, 정교권 제자들은 다 제 제자 출신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장악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3 내신이건 중2 세계사 내신이건 단순하게 암기 과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고1 내신 한국사는 보시는 것처럼 고3 때가 되면 수능 한국사로 또 봅니다. 수능 한국사는 어머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절대평가긴 하지만 그래도 필수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인 포인트는 저는 통합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중3 때 배우는 이 사회 과목이잖아요. 정치, 경제, 지리, 그 다음 일반 사회 파트는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 고1 통합사회 그대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어머니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1 통합사회는 그대로 나중에 수능 통합사회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수능 통합사회가 저는 수능 한국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수능 통합사회는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8 수능 개편안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탐구 과목에 있어서의 개편, 즉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이젠 이공계 제자도 수능 통합사에 절 거칠 수밖에 없고요. 문과 제자도 좋든 싫든 통합과 해서
대학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희 때는 선택 과목 세대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사, 동아시아사 들어보셨죠? 사회문화 이렇게 9개의 선택 과목이 있었고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화생지로 나뉘었던 반면에 다 폐지됩니다. 이제 수능 때는 수능통합사회, 수능통합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편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수능통합사회는 고1통합사회 그리고 이 고1통합사회는 중3 사회의 연장선이라는 거. 그래서 중3 때 저랑 커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어렵지 않게 1컷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컷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고 기준이건 뭐 자사고 특목고건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탐 선택 과목이 9개 과목인데 이제 곧 있으면 수능 통합제로 통일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들께 좀 빠르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 과목이 수능 통합사회가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의 썰을 풀어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이거 보통 다 이해하십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편하게 들어보세요. 영국에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에 가깝습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 이후였습니다. 즉 당시 서구 세계는 왕의 권력이 강했고 왕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왕권이 개입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제 얘기 집중해 주시면 수능 통합사의 예상 문제까지 풀 겁니다. 근데 애덤 스미스는요 그게 싫었나 봐요. 왕이 국가 경제에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걸 싫어했나 봐요. 애덤 스미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국가야 왜 자꾸 시장 경제에 개입하냐? 개입하지 말아라. 어차피 시장 경제 내에서는 무슨지 않는 손? 어미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왜 자꾸 개입하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경제의 균형을 향해 찾아가는데 왜 개입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저서의 국부론에서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은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왜 국가가 자꾸만 개입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만들었던 서사는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자유방임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자유방임주의를 통해서 어머님들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는 걸 좋아할까요? 최대화하는 걸 좋아할까요? 최소화합니다. 작은 점 보충일까요? 큰 점 보충일까요? 이건 3컷입니다. 3컷 정도의 중하위권도 맞춥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가볼까요? 살짝 2컷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복지제도 축소가 맞을까요? 확대가 맞을까요? 축소입니다. 어머니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에게 복지제도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잘 사는 사람들에겐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과세라고 하죠.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조금만 세금을 걷고 이걸 우리는 복지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지제도에 따라서 전제 조건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와 같은 자유방임주의는 복지제도를 싫어하니 복지제도 축소가 맞겠죠. 그가 만들었던 1700년대에 있어서의 자유방임주의는 20세기 초까지 이끌어갑니다. 1929년경까지 말이죠. 1929년경에 미국에서 뉴욕의 월스트리트라는 증권가의 모든 주식이 폭락하는 대사태가 펼쳐집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공황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자 모든 실물 경제가 완벽하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단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우린 이런 경제 시스템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를 겪은 서구 세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주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가 바로 대공황 아니겠냐. 안 믿기시겠지만 대공황, 검은 목요일, 중2 세계사 때 배우는 겁니다. 고1 통합사회 때 이어진 거 이제 이해하셨죠?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번엔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업률을 낮춰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기존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무슨 자본주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수정 자본주의, 저에겐 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큰 정부일까요?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죠. 복지 축소일까요? 복지 확대일까요? 복지 확대입니다. 그러면 수정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였을 겁니다. 실업률 정말 높았거든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그들을 취업자로 돌려야 됐을 겁니다. 그럼 취업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국가 주도의 사업이 필요하겠죠. 한번 이 컷으로 가볼까요? 어머니들은 대답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정자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공공사업일까요? 아니면 민간사업주도였을까요? 공공사업이죠. 저에게 공공은 국가주도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컷이네요. 한마디로 수정자본주의는 국가주도니 공공사업이란 사실이에요. 복지 축소가 아닌 확대란 사실이에요. 이렇게 국가주도 사업을 늘리니 취업자가 발생했고 취업자가 발생하니 이제 그들도 여유가 생기니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를 하니 내수 경제가 다시 탄탄해지고 소비 구조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서구 세계는 대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신자유주의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제가 끊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자본주의 1컷 가볼까요? 제 직속 제자들은 이미 수능통합세를 몇 바퀴 돌렸습니다. 귀하의 자녀분들은 사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1컷 여쭤보겠습니다. 현직 성인들도 어려워합니다. 수정자본주의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강화되는 게 맞을까요? 약화되는 게 맞을까요? 어렵습니다. 괜히 1컷이 아니에요. 여기서 1컷은 1등급 컷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약화. 약화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강화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가 정답입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뭘까요? 대수능은요, 주어진 제시문을 보고 우리가 사고하고 결론하고 추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전 이렇게 느껴집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플렉시블하다, 저에겐 이렇게 느껴져요. 노사관계부터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안 믿기시겠지만 중3, 4일 때 배웁니다. 노사관계가 뭐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죠. 사용자는 노동자 눈치 보지 않고 해고하고 노동자는 사용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노동시장 유연성 아닌가요?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전제 조건은 국가가 시장경제에 자유롭게 개입하고 있지 않네요. 근데 지금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이니 노동시장 유연성은 없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가 정답이죠. 귀하의 자녀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고1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능통합사일 때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수능통합사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고 저의 강의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육부에서 수능통합사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09년생 어머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이 수능통합사에 처음이다. 실제로 이 사례는 처음입니다. 94년도에 처음 수능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태랑 똑같아요. 기억나세요? 94년도 수능 때는 제가 알기로 여름과 겨울 2번 봤거든요. 지금 과도기입니다. 수능통합사에는 기출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도 컴플레인이 빗발치니 교육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알겠습니다. 30문제 예상 문제 내겠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 파트예요. 경제 심화 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미출신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친애하는 후보 대통령. 저는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후보 대통령은 미국이란 나라로 볼 수 있고요. 상식이 없는 친구 괜찮습니다. 보통 중량이 나오면요. 그 이후가 주절입니다.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통합사의 독해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실까요?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된 지금의 난국. 어머님들, 혹시 난국의 뜻이 뭔가요? 혼란스러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되게 안정적인 상황인가요? 저에게 난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2 세계사 때 배웠죠? 검은 목요일은 동의어가 이겁니다. 대공황입니다. 이래서 중등 사회가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검은 목요일을 대공황으로 배웠던 제자들은 이거 대공황이네? 시장 실패네? 그럼 수정 자본주의 정책이겠네? 라고 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런 검은 목요일부터 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 소원을 실현시키는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중의 하자는 이런 대공황을 극복하고 소망하고 이것을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통해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당시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겁니다.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고르는 문제였던 겁니다. 볼까요? 1번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 강조. 죄송합니다.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3번 볼까요? 신자유주의. 이건 아까 생략된 부분이고 80년대 이후입니다. 2번 볼까요? 대규모 공공사업. 좋을까 안 좋을까요? 수정 자본주의. 너무 좋죠. 뒤에 볼까요? 뉴딜 정책. 중2 세계사 때 배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답은 완벽한 2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통합세로 개편될 겁니다. 이건 어떤 대치동 1타 강사들, 은행사고의 1타쌤들도 지금 완벽한 확정을 못합니다. 근데 큰 거 올 겁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09년생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탐 과목을 보실 때 단순하게 우리 아이에 대한 중등 내신 이렇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셔야 아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적어도 탑 7 안에 드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사거리에서 사회탐구 강의를 하면서 대충 중등은 1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고등은 한 50명에서 60명. 그 정도 제자들 중에서 보통 100명 중에 작년 기준으로 1학기 기말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100점이 나온 친구만 2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의 친구들은 A등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행사거리에서 사회탐구하면 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장 강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강의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어머니들께서 지금 좀 높아심에 걱정감에 좀 말씀을 하세요. 특히 저학년 어머니분들 좀 아이가 좀 소수정에 길들여져 있는데 20명 이상이면 좀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교님들도 두세 분 정도 교실에 계시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서 아이가 느끼기에 내가 관심을 못 받고 내가 케어를 못 받는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얼마 없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저학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현재 1학기 기말고사 대비가 아직은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팀 단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명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중일사의 내신 대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엔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메인 포인트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미 개강됐습니다. 저번 주에. 사진은 찍어 놓으시고 국영수가 세팅 다 하시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남다면 제 수업을 듣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반인과 일요일 반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반에 한 2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내신은 그 이후에 통합사회 대비까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인 포인트 중학교 3학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커리큘럼 나뉘는데요.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고 토요일에 한국사를 듣고 일요일에 사회를 듣고 교차 수업도 무방합니다. 많이 어머니들께서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는 적어도 한영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혹은 자사고 특목고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한국사랑 사회 과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정말 많이들 여쭤보세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 수를 말씀드릴게요. 사회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사회가 반영 비중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 아시죠? 사회가 통합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사회 과목이 좀 더 중요합니다. 통합사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 안 계시죠? 이렇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저는 16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많은 아이들이 좌절하고 심지어는 쾌락을 느낍니다. 지금 계신 어머님분들의 자녀분들은 부디 쾌락을 느끼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1 중간고사,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첫 번째 상대평가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태랑 중에서 전교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 등급 석차가 2컷이 나오거나 3컷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들도 아실 거예요. 심지어 은행사거리 같은 비학군지도 아닌 학군지에서 자퇴 현상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유행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많이 합니다. 애들이 멘탈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 1컷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올 1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들은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파민이 치솟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을 받고 스승한테도 사랑을 받고 동급생한테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왜요? 17살 때는 이미 사춘기가 끝났습니다. 사춘기가 끝났으니 안정적인 성적을 영위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합니다. 저는 그걸 16년 동안 봤습니다. 한번 1컷이 나오면 그 왕좌의 자리에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반고건 자사고 특목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